저는 이제 데이터 기반으로 동래구 부동산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제 오늘 볼 거예요. 네. 지금 해수 동남 중에서 해운대하고 동래구가 좀 기회의 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해운대 임장이 잡혀 있고 그 다음에 동래구는 임장 가기 전에 네. 제가 좀 온라인상으로 유튜브에서 좀 풀어드리고 싶어서 네. 이제 방송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자, 오늘 이제 보세요. 저희가 동래구에 대해서 완전히 이제 핵심 A급지, 그 다음에 가성비 좋은 거. 여기서는 자, 여기 1억 이하 보세요. 이거 9천만 원 갭투 가능한 것들 실투.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실투금 이제 1억대, 그 다음에 1억 이하대 이런 것들도 있고 네. 제일 갭 좁은 게 얼마죠? 6,500. 6,500. 네,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건 도생이니까 제끼고. 제가 좀 좋은 거는 빨간색으로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 중에 갭 제일 작은 게 1억 1,000하고 9,000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자, 기대됩니다. 근데 이거는 약간 사실은 조금 딸리는 아파트거든요. 등급이 조금 딸리는데 네. 이게 오르려면요. 견인 역할을 해주는 아파트가 먼저 올라줘야지 네. 이런 게 후행해서 따라 올라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시장별로 아파트를 다르게 봐야 되고 네. 이렇게 후행해서 오르는 거는 선행하는 아파트들이 어떻는지를 봐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선행하는 아파트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 입지도 중요하고 뭐 세대수, 단지, 브랜드 이런 거 다 중요하지만 네. 결국에는 오를 때 같이 오르고 떨어질 때 같이 떨어지는데 뭐 순서의 차이는 조금은 있지만 이 부산 자체가 시장이 어떻는지 그리고 이제 동래구 자체는 어떻는지 그 다음에 아파트 단지별로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지금 부산 같은 경우에는 바닥을 조금 다지고 있는 실정이다. 그 중에서 이제 동래구를 한번 봅시다. 이제 가격 흐름을 보시면 많이 빠졌다가 매가가 최근 들어서 좀 빠졌죠. 네. 근데 전세가가 생각보다 안정화되고 있습니다. 전세가는 생각보다 좀 안정화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매매부터 안정화되고 전세가 따라 안정화되는 것보다는 네. 전세 안정화가 더 중요하다 생각을 하거든요. 전세가 선행으로 먼저 자리를 잡아줘야 안정적인 반등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서는 오히려 더 긍정적이라 볼 수 있고 또 매매가가 오르기 전에 이렇게 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된다면 신규 투자하시는 분들, 신규 내집 마련하시는 분들한테는 더 도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전세 대비 저평가는 점점 오르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는 조금 고평가다. 그 다음에 이거 중요하죠. 소득 대비 집값 해서 동래구는 이제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평균 10년보다는 15년을 보는 게 낫거든요. 그래서 동래구는 8년이 평균이에요. 네. 소득 대비 집값이. 이게 뭐냐면 8년 동안 평균 연봉을 가지고 동래구의 평균 아파트를 사는데 한 푼도 쓰지 않고 걸리는 시간이 8년이다. 근데 지금은 이제 9.2년. 과거 제일 높았을 때는 11.9년. 그래서 굉장히 높았죠. 그래서 이거를 저는 이제 이렇게 이제 대입을 시켜서 보는 겁니다. 지금 현재 9.2. 똑같네요. 9.2고 똑같기 때문에 그러면 이게 뭐냐면 이제 동래구가 최고가였을 때 네. 49% 고평가였다. 그 다음에 조금 빠지는 이 시점 있죠. 요때까지 빠지기는 조금 안 갈 수도 있고 한 요 정도 2018년 19년쯤 했을 때가 마이너스 8% 정도 9% 정도 네. 그 다음에 현재는 15% 정도 고평가다. 근데 여기서 제가 준비한 거 보시면 이런 것들 있죠. 네. 1%짜리. 이런 것들 잘 찾으면 괜찮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단지들을 좀 찾아보자 이런 거예요 결국. 네. 자, 그 다음에 동래구의 전세가율 자체는 아직까지는 높지 않습니다. 평균은 63.6인데 평균은 63.6인데 10년 평균 현재는 53.3%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 전세가율 자체는 조금 낮은 편이다. 그래서 갭투하기가 쉽지는 않은 상황이죠. 자, 물량은 이제 동래구가 24년까지 많고요. 이 이후로는 많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가 24년이잖아요. 그럼 이게 해결되고 나면 이제 물량이 대폭 줄어드는데 이게 뭐예요? 온천, 포레스티지. 네. 네, 이거가 이제 주범이고 나머지는 이제 물량이 이게 끝나고 나면 큰 물량은 없습니다. 그리고 미분양 자체는 없어요. 그러니까 물량이 많은 데도 불구하고 네. 미분양이 없다라는 거는 지금 사람들이 새 아파트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 되겠죠. 인기가 존나 많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매물량을 보시면 역대로 쌓여 있죠. 그러면 구축 아파트는 인기가 없구나.
이래 볼 수 있는 거죠. 여기가 매물량이거든요. 여기가. 네. 예. 자, 그리고 거래량은 2월 달 보시면 조금 올라온 걸 1년치를 보면 한 절반 가까이 올라온 걸로 보이죠. 3월 달은 아직 다 집계가 안 돼서 그렇고 신고가 다 돼야지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한 10년치 이래 보시면 거래량이 사실 좋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경기가 상당히 안 좋구나. 근데 어떻게 보면 좋은 아파트를 싸게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요. 시장이 안 좋은 거예요. 네. 주식 투자도 제가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서 애플이 실적이 나빠진 게 아니야. 근데 애플 주식을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그냥 주식 시장 자체가 안 좋아져서 주가가 빠졌을 때 애플의 기업 가치는 그대로인데 오히려 좋아졌는데 불구하고 시장이 안 좋아서 빠졌을 때가 A급을 살 수 있는 기회다. 항상 역발상으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부동산 투자 잘 못하시는 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거 있잖아요. 비트코인 이번에 얼마 찍었죠 우리? 1억 넘겼죠. 1억 넘겼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막 바닥을 치고 있을 때는 그때는 거의 관심이 없었죠. 거의 관심이 없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 8만 하니까 넘었죠. 또 이제 관심을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항상 안 좋을 때 봐야 된다. 그리고 이제 경제적으로는 이런 게 있습니다. 유동성이 부동산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과거에는 주식을 봤지만 지금은 비트코인까지 더해서 네. 비트코인이 움직이는지 주식이 움직이는지 그러면 이 유동성이 다음 부동산인데 어디로 갈까? 어느 지역으로 갈까? 이런 거를 좀 체크해 보셔도 좋은데 저는 부산이 그중 한 곳이라고 봅니다. 오히려 왜냐면 과거에 서울도 그렇게 움직였던 적이 있거든요. 네. 2009년에 주식 시장이 다시 회복을 하면서 이 유동성이 서울로 안 가고 부산으로 와버렸어요. 아마 지금 또 좀 비슷하게 흐를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어요. 좀 서울 분들이 보고 계시다면 좀 죄송스럽지만 오히려 부산 사람들에게는 약간 희망을 가져볼 만한 네. 시기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개별 아파트들을 보겠습니다. 제가 아파트를 볼 때 저평가냐 고평가냐가 가장 중요하다 이야기 드리잖아요. 네. 요즘은 입주 물량이 많냐 적냐 이런 거는 데이터 통해서 빠르게 체크가 됩니다.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나 내가 비싸지 않게 살 수 있느냐 혹은 얼마나 싸게 살 수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중요하죠. 그럼 그걸 보는 방법이 세 가지가 있다. 소득 대비 집값, 그 다음에 다른 아파트랑 비교하는 방법인데 이걸 한눈에 비교하는 방법은 대장과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근데 이 대장과 비교할 때 이왕이면 부산의 대장이랑 비교를 하는 게 좋거든요. 근데 부산에 제일 비쌌던 아파트가 마린시티 자이인데 네. 이게 250세대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표본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시세가 높았던 트럼프 월드 센텀을 가져왔고요. 그래서 이 트럼프 월드 센텀이랑 가격 비교를 해보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저희가 했을 때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같은 경우에는 제일 비쌀 때 트럼프 월드 센텀 대비 71% 정도 가격 비중을 차지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트럼프 월드 센텀이 10억이라면 동네 레미안이 7억 천. 이 정도였다. 근데 지금 트럼프 월드 센텀 대비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64%이기 때문에 더 저평가되어 있네요. 예, 이게 이제 지지난달이에요. 그럼 이번 달 거는 저희가 다시 볼 겁니다. 예, 어떤 원리인지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는 제가 이제 봤던 게 매매가, 전세가 대비 매매가, 임대료 대비 매매가. 그래서 이제 비교하는 방법은 세 가지: 소득 대비 집값, 대장 가격 대비 집값, 그 다음에 전세가 대비 가율, 매매가. 이렇게 세 개를 기준으로 봐서 투자금, 예상 시세 차이, 수익률 이렇게 해서 정말 투자자 입장에서 좀 살펴보는 거예요. 날카롭게. 네. 자, 그래서 이제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부터 보겠습니다. 왜냐면 사실 지금 사직 롯데캐슬과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가 진짜 쌍벽이거든요.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부터 보면 동네아가 원래 사직동 최고 입지하면 사직동이에요. 네. 예, 원래 명륜동에서 이 사직동으로 넘어오게 됐거든요. 온천동, 명륜동, 사직동 이 세 개가 3대장 지역들인데 네. 지금은 이제 사직동으로 넘어왔다 이래 봐도 되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여기가 학원가가 잘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이죠. 예전에는 사직상용이 이제 학원가가 강한 곳이었다면 네. 이제 노후도와 고바이다 보니까 평지로 내려오게 됐죠. 그래서 사직 롯데가 이제 항상 좀 대장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신축 대단지가 들어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얘가 갔었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이제 같이 늙어가는 거야. 그러다 보면 또 입지 좋은 곳을 가잖아요.
그래서 불경기가 와버리니까 오히려 사직 롯데가 조금 힘을 발휘했었거든요. 이번에는 어떻는지 봅시다. 동래안은 세대수가 많으니까 평균가가 자체는 조금 물타기가 되니까 네. 낮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9억 167만 원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바로 9억 167만 원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네. 최근에 거래된 거네요. 네. 9억 167만 원. 그리고 요렇게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호갱 노노를 보는 이유가 뭐냐면요. 요렇게 이제 최근에 거래된 거 몇 개 있죠. 네. 이거를 좀 평균 내서 같이 보여줘요. 그래서 상승장에서는 호갱 노노가 좀 데이터가 느리다 보니까 네. 호갱 노노를 보고 네이버 부동산을 바로 같이 봐야 되는데 그냥 오늘은 약식으로 일단은 호갱 노노를 기준으로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얘는 전세가가 이제 4억 2,389만 원. 4억 2,389만 원에서 전세가는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네, 그렇네요. 매매가는 조금 올랐고요. 그래서 제가 동네 좀 더 봐야 되겠지만 저 이거 안 봤거든요. 한두 달 전 그대로입니다. 안 봤는데 매가는 조금 올랐고 전세가는 조금 빠졌다. 그 다음에 트럼프 월드 센텀을 한번 찍고 가겠습니다. 트럼프 월드 센텀 1 이거는 매가가 어떻게 움직였는지 보여요. 13억 7천에 5억 7,500 13억 7천에 5억 7,500 그대로네. 전세가만 빠졌네요. 그렇네요. 5억 7,500 그 다음에 쌍용더 플래티넘 사직 아시아드 이걸 봐야 되고 이게 이제 좀 빠졌잖아요. 네. 그럼 이걸 한눈에 볼 건데 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는 최고가가 이제 12억 5천 네. 갔었거든요. 지금 9억 되면 7% 정도 고평가다. 근데 여기서 강장군님이 라방 오늘 키기 전에 네. 질문을 잘 해주셨던 게 뭐냐면 요 12억 5천 갔던 거는 뭐냐면 로얄동이에요. 로얄동의 로얄층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지금 이거는 평균가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조금 더해져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거를 조금 더해버리면 됩니다. 뭐 대략 한 10% 정도 더한다 치면 네. 9억 9천 정도. 뭐 예를 10억 들어서 가까이 되겠다 말이에요. 예. 그래 되면 이제 보자. 그럼 한 18% 정도. 그러니까 부산 평균보다는 약간 상회하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내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금 내 집 마련이나 투자를 보시는 분이 조금 이제 더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사직 쌍용더 플래티넘으로 가겠습니다.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사직동 라인에서는 이 사직 롯데캐슬이 좋았던 게 뭐가 있냐면 요거 초등학교를 갈 수 있고 이게 그대로 여명중학교를 갈 수 있는데 남자 학부모 입장에서는 남자아이의 학부모 입장에서는 사직동이 굉장히 좋은 선택권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이 오게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요거 초등학교를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따라서 왼쪽은 요거 초등학교를 바로 가는 게 아니고 오른쪽이 요거 초등학교거든요. 그래서 오른쪽이 좀 비쌉니다. 그래서 가격 차이가 좀 나죠. 그래서 사직 쌍용 같은 경우에는 9억 3천. 9억 3천이고 4억 6,875. 가율은 비슷할 것 같은데요. 네. 9억 3천. 그리고 전세가는 전반적으로 4억 조금씩 7천. 4억 7천, 4억 6,875만 원. 4억 6,875만 원. 그래서 오히려 이쪽은 전세가가 조금 올랐습니다. 그렇네요. 그 다음에 클래식. 사직 롯데로 가야 되겠죠. 이런데 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확실히 학군이 받쳐주는 입지, 그러니까 조금 탄탄합니다. 그래서 9억 4천. 요거죠. 9억 4천. 와, 지난번보다 살짝 매가가 빠졌습니다. 전세는 4억 7,333. 저번에 10억 찍은 걸로 아는데 네. 이번에 또 저렴하게 거래가 하나 됐나 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동호수 따라 혹은 금매 이런 거 따라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사직 롯데는 한 9억 4천대 이렇게 형성이 되고 이제 동네 럭키 같은 경우에 좋은 점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동네 럭키는 이제 지금 워낙 구축이다 보니까 재건축 예정 아파트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42년 차예요. 저랑 나이가 같더라고요. 83년생입니다. 8억 정도 하네요. 월까지도 같아요. 8억 정도. 그래서 이 동네 럭키는 어떤 지표로 보면 좋냐면 얘는 실거주가 좋은 게 아니고 투자 심리가 많이 반영이 된 거예요. 왜냐면 구축이다 보니까. 그래서 동네 럭키가 반등을 한다. 이러면 이제 동래구에 훈풍이
분다. 이래 보면 돼요. 근데 지금 동네럭키가 8억 정도잖아요. 네. 그러면 8억이면 지난번 대비 오히려 좀 빠졌습니다. 네. 거의 비슷합니다. 8억. 예전에는 얼마까지 갔었죠? 최고가 최고가가 얼마까지 갔었냐면 12억까지. 네. 차이 얼마 안 나네요. 예, 맞아요. 이게 이제 이거 아주 중요한 인사이트도 하나 있는데 바비피님 저랑 동갑 반갑습니다. 네. 동네 럭키가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요. 기축 대장이랑 가격이 비슷하게 갈 때 있죠. 네. 요때가 굉장히 이제 호황장의 끝무렵이에요. 그리고 갭이 많이 벌어지면 또 바닥장의 거의 초반이고. 예. 지금 그래서 약간 끝물일 수도 있겠다만. 예, 지금은 차이가 많이 나죠. 어. 상승장일 때는 얘가 4천 차이였는데 사진 롯데와 네. 동네 럭키가 근데 지금 1억 차이니까. 지금은 1억 4천 차이 납니다. 그러니까 투자로는 그렇네요. 동네 럭키가 괜찮은 거예요. 순수 투자라고 본다면. 네. 그 다음에 또 이게 가지는 의미가 있거든요. 이거는 강의 때 풀어드리는 걸로. 네. 왜냐면 이걸 재건축 아파트를 보고 토지나 상가 투자 타이밍을 잡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제가 강의 때 좀 풀어드리는 걸로. 자, 이거는 전세는 1억 8,800입니다. 전세는 이제 뭐 구축이다 보니까 1억 8,800. 돈이 많이 필요하겠다 맞죠? 네. 이걸 사기 위해.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이거 7억 9천이죠. 네. 명륜 트라디움. 힐스테이트 트라디움. 힐스테이트 명륜 트라디움 있죠. 지난 1월 5일 강의 때 이거 좀 괜찮다 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네. 지금 어떻게 바뀌었는지 봅시다.